부실 시공 논란이 일었던 목포 고화도에 설치된 해상보행교가 재시공 공사를 마쳤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봤습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의회 본회의장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 전반적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순천의 풍력발전소 신청서 7개가 접수되면서 환경훼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있는 상태인데 풍력발전소 건립 진행 상황을 확인해봤습니다. 최근 정부가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했습니다. 전남 지역 농민들은 농업 포기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지위 포기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CJ 헬로는 지난해 목포 고화도에 설치된 해상보행교의 부실 시공 문제를 보도해드렸죠. 결국 시공사와 행정기관은 부실 시공을 인정하고 재시공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최근 고화도 해상보행교가 모든 공사를 마치고 시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시민들의 우려 속에 개통한 해상보행교, 과연 안전에 문제는 없는 건지 고정민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용의 형상과 비슷해 용섬으로 불렸던 목포의 작은 섬 고화도. 바다와 맞닿은 가파른 절벽 아래 해상 보행교가 들어섰습니다. 보행교의 전체 길이는 고화도 용머리에서 전망대까지 1km 남짓. 배를 타야만 볼 수 있었던 고화도의 절벽을 바로 눈앞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고화도 해안은 해시계라는 절경 보전 지역입니다. 그만큼 절경인 절벽을 구경하고 또 중간에 두 개소의 넓은 광장 형태의 포토존이 있습니다. 거기서 휴식을 취하면서 바닷바람과 육지를 보는 그 즐거움이 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고화도 해상보행교는 지난해 4월 부실 시공 논란에 휩싸여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첫 삽을 뜬 지 3개월 만에 쇠기둥 대부분이 녹슬어 붕괴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게다가 쇠기둥과 상부의 연결 부위도 설계도와 달리 시공된 흔적들도 발견됐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결국 공사를 멈추고 재시공을 결정한 목포시. 저는 지금 해상보행교가 길게 늘어선 고화도 해안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쇠기둥은 보시는 것처럼 녹슨 흔적이 사라졌고 이 기둥과 상부의 연결 부위도 학사모 모양의 볼을 덧대 한층 더 안정성이 강화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부 구조물하고 파이프 타일하고 연결하는 구조가 저 중간에 있는 그 캡형 구조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설계 변경을 통해 가지고 캡형 구조를 중간에 넣음으로써 안정화를 일단 시켰고요. 다만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한 이중 안전망과 낚시객 통제 방안이 없는 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부실 시공 논란으로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당초 계획보다 15개월 정도 개통이 지연된 고화도 해상보행교. 목포시는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방공호도 감상할 수 있도록 조만간 전망대에서 해안 석굴까지 이어지는 해상보행교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국회가 열리면 가끔 TV를 통해 중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열린 의회를 보여주기 위해 최근 광역이나 기초의회도 이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 역시 직접 의회에 오지 않더라도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도록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 상반기에 열렸던 전라남도 의회 상임위원회. 하지만 직접 보러 가거나 방송사에서 촬영한 뒤 편집된 내용 외에는 볼 수 없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열린 의회를 확대하기 위해 의회 중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의 시민사회단체 요구들 그리고 의원들 통해서 의원총회를 통해서 도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그리고 투명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해야겠다는 그런 어떤 의원님들의 마음들이 모아져서 오늘부터 인터넷 생중계를 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라남도 의회는 본회의와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를 생방송으로 중계하며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상임위원회는 장비가 설치되지 않아 볼 수 없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생중계 요구가 빗발치면서 의회는 시스템 설치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제는 의회를 방문하지 않고도 우리 동네 의원들의 활동 모습을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현재 도의회는 정례회부터 각 상임위원회 회의 전 과정을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라남도의회 홈페이지에서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등 모든 회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도의회는 이달까지 시스템을 수정 보완한 후 12월 2일부터 시작되는 정례회부터는 본회의는 물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까지 낱낱이 공개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그들만의 리그였던 광역의회. 의정활동 전면 공개를 통해 열린 의회로 거듭나길 기대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지역 곳곳에 발생하는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책을 점검하는 우리 동네는 지금 시간입니다. 정부가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풍력발전소 등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체들은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앞다투어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민들은 환경 훼손과 건강 피해 등을 우려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순천시의 풍력발전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시민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우리 마을을 비롯해서 순천시에 풍력발전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환경이나 건강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풍력발전 추진 경과와 순천시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순천시에 풍력발전소가 들어온다는 소식은 지난 4월 처음 알려졌습니다. 순천 외곽 곳곳에 수십 대의 발전기를 설치해 전력을 생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집회를 열고 시장과 간담회를 갖는 등 반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풍력발전 시설이 환경을 훼손하고 주민 건강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지난 5월 순천시 의회는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풍력발전 시설이 주택에서 2km 떨어져야 한다는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사업을 신청한 업체는 조례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풍력발전 시설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과연 6개월이 지난 지금 풍력발전 시설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순천시청 관계자에게 확인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7개 업체가 지금 발전 허가를 받고 있는데 한 200메가와트 정도 순천시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지역, 승주, 월등, 형전, 그리고 주암, 별량, 송광 이런 쪽으로 지금 신청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천시에 추진 중인 전체 풍력발전 시설은 전국 최대 규모로 알려진 170메가와트의 영광군보다도 더 큰 규모인데요. 순천시는 신청업체 가운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비롯해 산사태 대비, 도로 사용 등 준비가 미흡한 A업체에 대해 최종 반려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A업체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리 보완이 안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반려를 하게 되는데요. 개발업체 측에서는 본인들은 서류 보완이 다 됐다라고 했는데 서류를 저희들이 반려를 했기 때문에 그 이유로 인해서 행정 심판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행정 심판은 통상적으로 처분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남도청이 진행하는 행정심판의 결과는 다음 달 안에 나올 예정이며 행정소송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맡았는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6개월 넘게 끌어온 순천시 풍력발전 논란은 결국 법적 판단으로 판가름 날 전망인데요. 순천시는 지난해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과 람사르 습지 도시로 지정돼 개발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또 주민들이 우려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업체 소송에 대비한다는 입장입니다. 생태를 보존하고 가꾸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 행위로 인해서 산림 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하면서 개발 행위 허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원박람회 개최와 습지 보존을 통해 전국의 생태도시 이미지를 알린 순천시. 순천에 풍력발전시설이 들어올지 여부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안에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네는 지금이었습니다. 어제는 농업인의 날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정부의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방침 등으로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영암과 순천, 나주, 하순 등 전남 지역 시군별로 기자회견을 열고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한 것은 농업 포기 선언이라며 지위 포기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는데요. 특히 정부가 지위 포기를 선언하며 공익형 직불금을 대책으로 내놨지만 기존에 논의하던 정책이라며 당초 취지와 다르게 쌀농사를 인위적으로 짓지 못하게 하는 반농업적 정책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농민들은 농산물 가격 안정 대책 마련 요구와 함께 관련 예산을 늘려달라며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집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전남 지역 개인 소득이 18년째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2017년 지역 소득 통계 자료를 보면 전남은 2017년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전국 평균 3,365만 원을 상회한 3,965만 원으로 울산, 충남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기업 소득 등을 제외한 1인당 개인 소득은 1,593만 원으로 전국 평균인 1,844만 원보다 251만 원 낮았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로 18년째 전국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또 민간 소비 역시 전국 평균인 1,620만 원을 밑도는 1,411만 원으로 16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전국 광역기초단체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을 시작했는데요. 전라남도와 도교육청 역시 내년도 예산 편성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남도는 2020년 예산안으로 8조 1,588억 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올해 본 예산인 7조 3,691억 원보다 10.7%인 7,897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내년 예산안은 복지 지원 강화 등 지속적으로 늘어난 재정 수요에 대응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농어민 공익수당 584억 원도 편성돼 내년부터 지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도 올해보다 339억 원 증가한 3조 8,732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정부의 정시 확대에 따라 학생 교육력과 학력 향상을 위한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전라남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2020년 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2일쯤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2019년) 전라남도 대표 청소년 어울림마당의 청소년 동아리 페스타가 끝났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댄스, 밴드 공연, 체험 부스 등을 통해 참가한 청소년들의 반응도 뜨거웠다고 하는데요. 전라남도 청소년 미래재단 활동진흥센터 구보연 팀장 전화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사진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사진상으로 청소년들이 즐거운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번 청소년 동아리 페스타에서 자원봉사 대회 시상, 공연 등 여러 프로그램들이 운영됐죠? 네, 이번 전라남도 대표 청소년 어울림마당 동아리 페스타에서는 자원봉사 대회 시상식과 공연 등의 내용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43개의 부스 운영 동아리와 16개의 공연 동아리가 참여해서 다양한 체험과 홍보의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제에 맞게 부스를 5개 존으로 나누어 저희가 진행했는데요.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꼼지락 존,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4차 산업 내용을 담은 미래존,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청소년을 위한 진로존, 그리고 자원봉사인 나눔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나눔존으로 운영이 되었고요.
또한 특별존도 따로 운영되었는데 광주과학관과 전남과학교육원 그리고 광양 YMCA에서 체험버스를 운영해 주셔서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 것 같습니다. 네, 사진으로 보니까 정말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를 한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거였나요? 네, 이번에는 저희가 부스를 체험한 시민과 청소년들에게 QR코드를 이용해서 직접 투표를 부탁드렸거든요. 그래서 최우수상 받은 동아리들이 있는데 부스 운영으로는 완도 청소년 문화의 집이 운영한 다육식물 만들기와 장흥궁 청소년 수련관이 운영한 그립통 만들기가 인기가 있었고요. 공연으로는 보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 밴드 아우스의 공연이 가장 많은 표를 받아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시상식, 체험 부스 등 참가한 청소년들의 뜨거운 반응을 보였을 것 같은데요. 어땠나요? 네, 반응은 뜨거웠고요. 특히 우리 지역 동아리뿐만 아니라 목포, 단양, 보성, 장흥, 진도, 영암, 고흥 등 타 지역 동아리들도 참여해서 더욱 풍성한 행사가 되어 현장 반응이 더욱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 있을 2020년 전라남도 대표 청소년 어울림마당의 계획도 알려주시죠. 네.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준비할 예정이지만 청소년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먼저는 자기 주도적으로 동아리를 운영하는 청소년 동아리를 발굴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끼를 펼칠 수 있는 여러 장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전남도 어울림마당이 대표 어울림마당을 포함해서 6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더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울림마당이 펼쳐지지 않는 지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더 많은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2020년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운영된다고 한 만큼 많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전남 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 실거래 가격이 상승한 반면 금융 비용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 서비스 자료를 보면 전남 지역이 지난 3분기 아파트 평균 매매 실거래 가격은 1억 4,555만 원으로 전분기 1억 4,484만 원에 비해 올랐고 금융 비용은 148만 원으로 전분기 167만 원보다 떨어졌습니다. 우리 지역 기온이 내려가며 쌀쌀합니다. 아침 기온 4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은 16도로 전날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니까요. 외출 시 입고 벗기 편한 두툼한 겉옷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새벽부터 아침 사이 곳곳에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과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깨끗한 파란 하늘은 어렵겠습니다. 하늘이 대체로 흐리겠고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온 뒤 수능일인 목요일에 다시 반짝 추위가 찾아오며 춥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3m로 전 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기상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수요일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 내리겠고요. 비의 양은 5mm 내외지만 천둥 번개와 함께 요란하게 쏟아질 수 있겠고 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당일은 눈이 조금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고요. 무엇보다 기온이 뚝 떨어져서 체감 온도는 더 내려가겠습니다. 수험생들은 내의도 꼭 챙겨 입고 옷차림 든든하게 하고 나서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